우리의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저 배우 윤현민이 전하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요, 김성준님의 밤길입니다. 어린 시절 도시 근교의 시골에서 자랐다. 팍팍한 살림 때문에 고장난 TV 한 대에 의지해야 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화면 속 형체가 실루엣처럼 보이는 게 고작이었다. 우리 형제들은 그거라도 가까이서 보려고 TV에 코를 박다시피 했었다. 지지직거리는 화면에 꽂힌 눈동자들은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 TV 탓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시력이 약했던 것인지 우리 형제들은 하나같이 눈이 좋지 않았다. 그중 첫째 누나가 가장 심했는데 한쪽 눈은 시신경이 거의 죽어서 빛만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한쪽은 심각한 근시. 그 때문에 첫째 누나는 두꺼운 안경을 써도 앞을 잘 볼 수가 없었다. 내가 7살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우리 집 고장난 TV에는 연일 그 영화의 광고를 틀어대고 있었다. 로봇이 된 경찰이라니? 극장이 너무나 가고 싶었던 나는 하루 종일 떼를 쓰며 어머니를 졸랐다. 하지만 대가족을 돌보시던 어머니는 너무나 바쁘셨다. 그렇다고 나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정말 무던히도 때를 썼던 것 같다. 하는 수 없이 첫째 누나가 나를 데리고 극장에 가기로 했다. 7살이었던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누나 손을 잡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시골버스에 올랐다. 한글도 모르는 7살짜리가 외화를 본다 한들 뭐가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도 난생 처음 극장이란 곳을 와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들뜨고 벅찼다. 그러나 눈이 나쁜 첫째 누나는 영화를 볼 수 없었다. 극장 스크린이 마치 우리 집 고장난 TV라도 된 듯 누나는 그냥 소리만 들어야 했다. 이상하게도 극장에 들어설 때 총에 맞은 경찰관이 로보캅으로 변신하기 위해 수술받은 장면, 그리고 로보캅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은 기억이 나는데 영화가 끝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7살 때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통 가장 신나고 인상 깊은 장면만 기억하는 법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을 잡지 못해 한동안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다. 패배감, 절망감은 우울한 기분을 더 보채서 나를 깊은 늪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는 아주 어둡고 음침한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첫째 누나가 그 사진을 보더니 잘 지내냐며 대화를 걸어왔다. 누나는 내 프로필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면서 우리가 함께 극장에 갔던 일이 기억이 난다고 했다. 나는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누나가 갑자기 왜 그 일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었다. 누나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난 후 시내에서 집까지 걸어서 돌아왔다고 했다. 극장에서 집까지 걸어갔다고? 난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누나는 걷다가 지쳐 잠든 나를 업고 왔다고 했다. 집이 있던 마을은 도시 근교라고는 하지만 아이들 둘이서 걸어가려면 한나절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집에 돌아갈 차비를 안 챙겨왔을 리 없는데 어째서 그래야 했는지 나는 궁금해졌다. 근데 왜 걸어갔는데? 누나는 뜻밖의 답을 들려주었다. 나쁜 시력 때문에 버스 행선지가 보이지 않아 집까지 걸어갔다는 것이다.
시골로 들어가는 버스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서너 번밖에 없었다. 그러니 차 한 대를 놓치면 3시간 이상을 죽치고 기다려야 했다. 그 버스는 정규직으로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서 101번, 102번처럼 숫자가 적힌 버스가 아니었다. 대신 버스 정면에 땡땡리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나는 누나 손을 잡은 채 누나에게 완전히 의지했겠지만 누나는 앞이 잘 안 보여 주소가 적힌 글씨를 볼 수 없었다. 나는 글을 몰랐으므로 우리 둘 다 집으로 태워줄 버스를 알아볼 수 없었다. 서너 시간마다 한 대꼴로 있는 그 버스를 놓쳤음을 알았을 때 누나는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아침 먹고 2명분의 왕복 차비와 극장비만 달랑 들고 나왔기에 내가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도 뭘 사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렸어? 내가 물었다. 누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누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때 일이 아주 아련하게 기억이 나는 듯 했다. 그 신나고 흥분되는 도시구경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도시에는 깡패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동네 아이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80년대였는데 한창 인신매매가 사회 문제화되던 시절이어서 부모님은 내게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곤 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배도 고프고 무작정 3시간을 더 기다리자니 다리도 아파왔다. 무엇보다 누가 우릴 잡아갈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다. 공포와 지루함으로 버틴 3시간이 지났지만 우린 또 버스를 탈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누나는 버스를 알아볼 수 없었다. 우리 집으로 가는 버스가 오면 말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아주머니는 본인이 탈 버스가 먼저 오는 바람에 그냥 가버렸다고 했다. 그날 우리는 시내 한복판에서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누나 말로는 오후에 걷기 시작해서 자정이 넘어 도착했다고 한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칭얼거렸고 누나는 가뜩이나 약한 시력으로 밤길을 더듬으며 나를 업었다. 첫째 누나라고 해봐야 초등학교 6학년. 7살짜리 남자애를 업고 그 먼 길을 갈 수는 없었다. 우리는 걷다가 쉬었고 내가 업혔다가 다시 길바닥에 앉아 쉬기를 반복했다. 누나 회상으로는 마침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지만 저기 흐릿하게 보이는 게 보름달인 건 알겠으나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7살짜리가 밤길을 걷는 건 엄청난 공포를 뜻한다. 나는 무진장 울었고 울다가 지치면 누나 등에 머리를 박고 잠꼬대를 했다곤 한다. 누나는 잠든 나를 업고 어두운 눈을 비벼가며 꼬불꼬불하고 거친 시골길을 조심스레 걸어야 했다. 자정이 넘어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고 한다. 애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집에는 난리가 나 있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두셨고 동네 사람들 중에 차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 나섰다고 했다. 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엄마는 누나의 등짝을 세차게 때리며 우셨다고 했다. 누나는 눈이 안 보여서 버스를 탈 수 없었다고, 결국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자 엄마의 울음이 더 커졌다. 형편이 어려워 자식 눈이 그 정도로 나쁜지 알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빡빡하게 사셔야 했던 어머니. 그날 나는 잠든 채로 집에 와서 안방에 눕혀져 쭉 잤지만 어머니와 첫째 누나는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내가 집을 떠나 산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그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집에서 멀어진다. 누나를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서먹하고 언제부턴가 왠지 거리감을 느낀다. 그러나 누나가 들려준 그때 일, 어려서 기억의 단편만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날, 누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를 지켜주었다. 작은 등짝에 나를 업고 칭얼거리는 어린 동생을 위해 밤길이 안 무서운 척, 다리가 안 아픈 척 했을 것이다. 눈이 심하게 나쁜 누나가 겪어야 했을 고통과 서름과 불편이 어디 그때뿐이었을까? 누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생각을 하자니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장난 TV일지라도 떼지 못하던 그 눈, 글씨를 몰라 누나를 도울 수 없었던 그 눈이 처음으로 누나를 생각하며 빨개졌었다. 함께 궁핍한 때를 보내며 설탕물도 나눠 먹던 그 시절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그 어린 녀석의 앞을 밝혀주었던 것은 누나의 눈이었다. 누나는 내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 행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켜보았고 엄마가 일하러 가실 때는 라면을 끓여 나를 먹여주었다. 집에서 동생이랑 불장난을 하다가 이불에 불이 옮겨 붙을 때 멍하니 보고 있던 나를 밀치고 불을 끈 것도 누나였다.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위험한 장난밖에 없던 시절에 누나는 어두운 눈으로 나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었다. 누나의 그 눈은 비록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 어린 시절에 가장 밝고 따뜻한 눈이었음을 새삼 느낀다. 그 눈이 아직도 나를 향해 있는지 내가 힘이 들고 슬플 때 내 카톡 그림까지 살피며 보듬어 주었다. 잘 볼 수 있어도 보지 않으려 하는 눈이 있는 반면 잘 못 봐도 보려고 애쓰는 눈이 있다. 내 누나의 눈은 두꺼운 렌즈 너머에서 침침하게 꿈뻑거리지만 동생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눈이다.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시력이겠지만 그 시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살피고 쓰다듬을 수 있는 눈임을 나는 안다. 참 이런 누나가 있어서 엄청 든든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또 부럽기도 하네요. 또 한편으론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또 누군가에게 또 이런 눈이고 입이고 귀가 돼줬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시 또 나를 되돌아보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글을 읽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좀 그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많은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성준님의 밤길과 함께한 배우 윤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